어떻게 행복들 하세요? 저는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행복들 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행복하십니까? 네. 예. 어떨 때 주로 행복함을 느낄까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뭐 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은 것에 저는 행복을 느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참 바쁘다가,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늦게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아이들이, 저희 집은 애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큰 애고, 둘째 애가 이제 5살인데, 제가 늦게 퇴근을 하면 우리 집 아이들이 띵동 하고 이제 문을, 제가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죠? 열고 나서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술 먹고, 애들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갑자기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를 부르는 것 때문에 저는 힘이 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무슨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뭐 회사에서 실적을 더 올려야 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실적 더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거래처를 더 확보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힘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마 30만 할머니가 돌봐서 그런지 아이들이 주는 힘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행복함을 느끼는 시기는 그런 작은 일에서, 작은 것에서 저는 느낍니다. 아마 행복의 크기를 훨씬 더 크고 원대하고 뭔가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은 갑자기 뭐 로또에 터졌다거나, 아니면 뭐가 크게 땅값, 사는 땅값이 갑자기 올랐다거나 이랬을 때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뭐 일이 없어서 그런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오는 40대 남자죠. 저도 직장인이고, 한 집에서는 가장이고, 한 여자에게는 남편인 거고, 근데 남편으로 살아가고, 직장 상사로 살아가고, 아빠로 살아가고, 또 80대 된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은 안 힘든 건지, 제가 면역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주변에 곰곰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뭐 조물주나 신이 계시다 하면 인생이란 숙제를 어려운 것만 내는 모양이에요. 그 양반이. 그 양반 특징이. 좀 쉬운 거를 냈으면 다들 수월하게 살아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40대로 마흔으로 살아가면서 참 생각도 많고 그렇게 돼요.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많이 피로함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고로쇠 나무 수액인가? 뭐 그게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그걸 또 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산행을 갔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봤더니만 그 나무에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만한 통을 두고 그거 받더라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먹는 모양이던데, 제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나무가 아니라 나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저럴 거고, 내 주변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다 저 나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몸에 상처가 한두 군데씩은 나서 거기서 수액이 줄줄줄줄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세상에 자기 앞가림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도 또 커야 되고 또 목숨이 부지돼야 되고, 이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어려운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생살이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둘러싸고 수많은 빨대들이 제 몸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진이 빠지도록 이제 살아가는 거죠. 대한민국 40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애환도 많고, 그래서
저녁이면 뜻맞는 친구들 있으면 불러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소위 인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대부분이 어떤 인생 얘기냐면 개똥철학이에요, 다. 예? 시모하고 자식과 할 게 없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개똥철학. 예? 주로 나도 겪어봤을 얘기들을 그 친구가 하고, 그러니까 공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다들 어렵구나. 만만치 않구나.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다. 이런 걸 얻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얻는 속에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날 뭐 죽어나는 거는 소주죠, 뭐. 소주 좀 마시고 이리 됩니다.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내리사랑이라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딱 맞아요. 제가 큰애를 29살에 결혼해서 30에 낳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12살이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애를 낳아서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경험을 전혀 느끼질 못했어요, 저는. 저는 애가 낳을 때, 뭡니까, 그 산실인가요? 산실까지 같이 들어가서 애를 받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애를 제가 직접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 긴가민가한 게 아직도 여전해요, 큰애한테는. 근데 둘째는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참. 왜 둘째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 생각해 봤더니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세상사에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측은하다 이거예요. 너도 태어나서 또 이 생생을 살아가는구나. 인생살이를 아니까. 제가 30살에는 인생을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첫 애를 낳았어도 그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살면서 더욱더 깊어진다면 우리 집 애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항시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서 살아갑니다. 한때는 생각처럼 일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강이라는 데를 가봤었는데 물이 시퍼렇더군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인생은 또 좋은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요즘에 가끔가다 매스컴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나오죠? 갑자기 애를 업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주부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딸하고 함께 그냥 죽음을 선택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돌이켜보면은 인생을 조금 알게 되면서 30대 전까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욕망만 아주 가득한 그런 차였어요. 열차. 그래서 자동차로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내 바퀴는 모래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헛도는데 RPM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 그거 수치는 무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치, 기대치, 의욕치는 엄청 높은데 현실적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 헛바퀴가 도는 거를 줄여나가는 나이가 바로 40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축구로 이야기하자면 똑같이 공을 넣어도 그냥 슬쩍 차넣어도 골인이고 세게 차넣어도 골인 아닙니까? 그죠? 공만 들어가면 골인이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세게 차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볼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전반전까지. 그래서 인생 전체를 45분씩 뛰는 우리가 90까지 산다고 하고 만약에 전후반이 있는 축구 게임으로 본다면 전반전은 저는 그렇게 세상살이 잘 모르고 혼자의 의욕치만 갖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슬기롭고 침착하고 현실적인 생각도 하되 분명히 나의 꿈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태까지 말이죠. 40이 안 되신 분들 아니면 40의 문턱에 계신 분들은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반전은 이제 연습 게임이었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돈을 벌려고 그랬지만 전반전에 많이 벌으셨습니까? 사회생활 이제 뭐 시작해서 좀 어느 정도 직장 경험이나 이런 거 좀 한 나이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39가지가. 이제 40서부터가 후반전이에요.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공 하나하나를 아무렇게나 쳐서는 안 되고 정말 잘 쳐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잘 패스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남이 패스해 준 것도 잘 슈팅으로 연결시켜서 골이 되게끔 만드는 재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린 지금부터 사는 겁니다. 그걸 누구랑 같이 사냐면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뭐 자기 혼자 살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저 깊은 산에 가서 혼자 수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우리 같은 경우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 뭐 마을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산다는 거죠. 이분들하고 특히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부대끼고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자신은 거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다가올 노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가끔 제가 뵙게 되고 그리고 제가 봉사 활동을 가끔 하게 되는데 무위탁 노인들, 뭐 독거 노인들 뭐 이런 분들 가서 보면은 인생이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한때는 왕년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힘이 펄펄 나가지고 돌을 씹어도 소화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하도 격변기에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 때문에 그리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상당 부분 안정화됐어요. 그리고 의식이 성숙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기가 피를 나는 형제, 자녀 이런 분들하고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도 주변을 보면은 우리가 슬기롭게 살려고 그래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게 참 많아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주변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 보면 이거를 옳다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 그러다고 그래야 될지 저도 그래야 될지 망설여지는 게 많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임원들이 기러기 아빠예요. 제가 또 아는 회사의 한 분은 임원이신데 완전히 기러기예요. 미국 어디에다가 애하고 와이프하고 보내놓고 혼자는 집을 갖다가 전세를 주고 어디가 있냐면 완룸에 가 있어요. 아시죠? 완룸. 방 하나 달랑서 3년 계획으로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어학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어느 부모들 안 그렇겠어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실 텐데 이 사회가 생활이 말이 아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영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으며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다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영어 씁니까? 근데 한두 군데에서
그렇다 그러면 죄다 그렇다. 우리 애도 그래야 된다. 볼 때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런 분 중에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따박따박 붙였는데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남자하고 다른 게 남자가 필요 없어져요. 여자는. 남자가 어떤 그 소설가께서 쓰신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남자가 나이가 들면은 비에 젖은 낙엽과 같아서 빗자루로 쓸어내려고 그래도 잘 안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살아요. 남자랑 하루 이틀 안 살고 1, 2년 안 사니까 남자가 성가실 끄시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예? 돈만 붙이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남자가. 예? 가정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 양반은. 예? 그런 삶을 암묵적으로 서로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거의 선택이 아니라 이건 뭐 옵션 사항이 아니라 거의 의무 사항으로 만들어 나가요, 우리 사회가. 예?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필요한 경쟁으로 막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행복합니까? 예? 그래서 그분하고 밤늦게까지 삼겹살에다 소주 한잔 하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딱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역시 사람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우리 애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애만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40대로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이 자꾸 어려운 과제를 내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로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서 정말 의연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될성 싶은 나무는 어디다 내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하신 정신과 의학 교수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전 상당히 저한테 의미하는 바가 컸어요.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95%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잘 될지 잘못될지 아니면 머리가 똑똑할지 나쁠지 얘가 쉽게 얘기해서 뭐 나쁜 길로 빠져들어서 범죄자가 될지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될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래요. 90%.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교육 필요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교육이 바꿀 수 있는 거는 5%밖에 안 되고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타고날 때부터 이 염색체 DNA에 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 이거를 양의학을 하시는 의사가 교수가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아주 내성적인 친구가 있었다 이거죠. 그 친구를 10여 년 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어요. 예? 밑에 직원들도 많이 두고 그랬으니까 뭐 나름대로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장이 됐든 뭐가 돼서. 근데 만나서 여전히 얘기해 보면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예? 그죠?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 중에 꽁한 친구가 있었대요. 속이. 10년 후에 만나도 걔는 꽁하더라는 거예요. 예? 쉽게 안 바뀐다 그래요. 사람은. 예? 태어난 자기 모양이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꿀 게 없으니까 40 이후에 뭘 바꾸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분의 말이 맞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5%를 바꾸는 얘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5%만 바꿔도 대단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우리 사실 크게 바뀌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달라져 본 적이 뭐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결심해서 달라진 적은 거의들 없으실 거예요.
주변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 거지. 당당하게 자, 이제 직장 생활은 그만치고 내 사업을 해봐야지 하면서 사표를 딱 집어 던진 사람 그렇게 많나요? 그만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은 밀려난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죠? 5%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5%를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서 어떻게 제대로 닦고 갈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보석이 되게끔 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시간이라는 게 과거처럼 이렇게 지루하고 지리하게 잘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손에 줬다 그러면 아주 막 미끄러져서 빠져나가요. 뱀장어 손에 쥔 것처럼.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이제는. 막 미끄러져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자신 속으로 흘러가고 도대체 이렇게 흘러가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구 흘러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베풀고 막 들이부어야 돼요, 그냥. 제가 결혼한 지 10여 년 훨씬 지났는데 제 집사람이 예전에는 저는 마냥 피부가 탱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여자도 애를 둘라면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광이 안 나요, 광. 20살 땐 빛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좋다는 화장품을 사다 줘도 피부가 탱탱해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저도 이제 얼굴에 생긴 주름살이 앞으로 더 생기면 생겼지 없어지겠습니까? 몸도 예전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껴요, 그거를. 우리가 방송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몸이 늙어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몸에서 비듬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살 비듬. 윤기가 없을 때는 그런 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부시시하죠? 머리에 윤기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주변 분들한테 참 잘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왜 그러냐? 그분들과 더불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특히 배우자일 경우에는 같이 살아갈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합니까? 어느 날 사랑 고백도 제대로 못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안녕할지. 수시로 저는 애정 표현을 해요. 그거를 애들이 봐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아빠를 좋아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 자주 하는 거, 포옹 자주 해주는 거, 이런 거 애들이 보고 자라야 됩니다. 사랑 속에서 크는 아이들은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쳐서 인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랑은 넘쳐 흘러야 돼요. 제가 우리 큰이한테 미안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 공부를 할 때 저도 참 저나 저 집사람도 잘못인 게 둘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 어렵게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먼 객지에서 100일 때 큰애를 낳아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100일 때까지만 엄마 젖을 먹었을 테니까 사랑이 부족한 건 당연하죠. 둘째에는 2년을 먹었는데 애정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큰애한테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그래도 애가 저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좋아요. 지금.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기근한다는 건 뭐냐면 애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부간에 사랑 표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휴가를 내가지고
큰애하고 단둘이 아주 직장 생활 제가 10여 년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한 5박 6일의 휴가를 냈는데 단 두 사람을 위해서 휴가를 냈었어요. 예. 집사람하고 둘째한테도 가족 전체 가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양해를 구하고 큰애하고 둘이서 5박 6일을 제가 같이 보냈어요. 우리 집애하고. 그래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아빠하고 처음으로 친해진 거예요. 예. 예. 맨날 뭐 회사 생활하랴 저녁 때 들어와서는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인 게 여기 와서는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은 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 명상 시간이다. 자기 개발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저녁 때도 1시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딸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딸이 아빠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빠를 통해서 남자상을 구현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나는 이런 남자가 이상형으로, 제가 이상형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서서히 생기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그 딸 앞에서도 제가 참 이게 아빠로서, 그 다음에, 어떤 남자를 사귀는 게 앞으로 좋을지, 이런 거를 참 잘, 방향을 줘야겠다,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애를 키우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고 걔들은 이제 자꾸 커오는데, 애들한테 틀림없이 분명히 선을 거줘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를 갖다 끝까지 부모가 챙기고 키우고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죽고 나면 그 재산까지도 다 애한테 물려줘야 되고. 그죠?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애를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기러기 가족이 되거나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생각은 애한테 계속 부지불식간에 주지를 시키냐면 아빠 엄마는 너한테 천사표가 아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그럼 애는 뭐 결혼 안 하고 아빠 엄마랑 살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이게 결혼 안 하든 서로님은 무조건 너하고 아빠하고는 헤어져야 돼. 독립적인 인간으로 키워야 돼. 학비까지 대주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부모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자꾸 애를 갖다가 끼고 돌려고 하면은 저는 애한테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애가 부모한테 찰거머리가 돼버리면 안 돼요. 특히 경제적으로. 나이가 들기 시작해서는 그 두 부부가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벌어놓는 것 갖고 꽃감 빼먹듯이 사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마당에 나중에 애한테 다 해주고 결혼하면 거기 가서 얹혀 살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도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노년을 편하게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가서도 찾아보고 했더니만 엄청난 돈이 들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사회가 놀라운 현상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작년도에 평균 연령 중에 남자가 이제 사망할 때까지 평균 연령을 보니까 79.2세예요. 아니 72.9세. 여자가 79세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 가지만 겪지 않으면은 80까지 사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나이 때는 지금 40대가 그 나이가 되면 10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89세까지 사는 거고 남자는 83세까지는 이미 사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암, 심장, 그다음에 특별하게 교통사고나 이런 거. 그것만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영양 상태도 좋고 의약품도 좋고 해가지고 한 80 넘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는 90까지. 근데 사회생활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적어도 뭐 50대 크게 잡으면 뭐 한 60까지? 특히 공무원이나 뭐 교직에 계신 분들은 뭐 60까지 하시니까 저희같이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면 앞으로 30년의 대방학이 있는데
이 방학 동안에 벌이는 신통치 않은데 애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정을 잘 주는 방법은 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제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인 거는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절제되지 않으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맘마 보이가 되는 거고, 나이 30, 40이 돼도. 부모는 부모대로 죽을 때까지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그러다 죽는 거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애가 아직까지 애들이, 자녀분이, 20대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한테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헤어져야 되는 시기. 각자의 경제 단위로서 헤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자주자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절대 욕심 부리지 않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벌어놓은 거를 갖다가 거저 얻는 놈 치고 그 재산 지키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넘겨주실 게 있으면은 학력을 넘겨주세요, 학력. 가르쳐서. 저도 뭐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커온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공부할 때 이제 돈 받은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말이죠, 가장 큰 자기의 무기가 돼, 무기. 학력이라는 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녀한테 그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산,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거 이런 얘기 자주 하셔야 됩니다. 설령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애가 부모한테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들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빠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딸은 아빠를 통해서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빠의 한 이야기가 평생 남는 것 같아요. 대신 아들은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이자 뭐 이런데 저는 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신 말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참 많잖아요. 예. 이게 제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결정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집 애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도 다 그럴 거예요. 예. 애한테 특히 말씀하실 때 자기가 반평생 살아보니까 안 된 게 많아서 해봐도 안 된다. 네가 뭘 하니?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나요? 그게 머리에 배겨서 진짜 못하는 사람 돼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마음의 수양, 이런 거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뭐 사회생활을 통해서 커서 자라오면서 뭐 머릿속에 확 박힌 게 없으니까 부모가 확 박힌 걸 갖고 애한테다가 세뇌를 시켜요. 안 된다라고. 걔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게 부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키워줘요. 그럴 때 우리가 성숙된 삶을 살고 있는 40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40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한국 부모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올인이에요. 내가 명문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애한테는 무조건 명문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무조건 다 가르쳐야 되고. 내가 기러기 아빠 되더라도 무조건 해외 연수. 초등학교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영어를 접했으나 아직도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애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올인. 전부 올인하는 식이에요. 세상이 그런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됩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캐나다인가 어디에서 한국식 정서를 갖고 부모가 회차를 들었더니만 경찰한테 고발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
했다. 뭐 이런 얘기 뉴스에서 보셨죠? 그거 기러기 부모예요. 나는 그 아버지나 엄마가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문화나 우리의 의식도 잘 모르는 애들을 그렇게 놔서, 걔가 가서 배운 게 미국식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지, 한국적 정서가 있겠냐 이거죠. 회초리를 들면 걔들은 경찰한테 고발하겠죠. 폭력이니까. 그런 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을 슬기롭게 못 사는 겁니다. 그 기록이 아빠하고 그날 제가 술을 참 같이 마시면서 배운 것도 많으신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자기 위치가 어디 내놓으라 하더라도 부족한 없는 사람인데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양반이 늘어놓는 자랑이 죄다 보니까 그 자랑 하나 얻기 위해서 가정이 쭉쭉쭉쭉 금이 가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가정을 다 깨고 나서 뭘 얻겠다는 건지 전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무시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될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잘 알 때 자기 인생이 과연 쭉정인지 알곡인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봄철에 한 6월이면 벽실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모내기를 하시기 전에 이제 벽실을 고르시는데 어떻게 고르시는가 봤더니만 어렸을 때 제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큰 항아리였어요.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좀 부르신 것 같아요. 소금을 일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병치에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벽시 종자가 될 걸 뿌리시더라고요. 그 안에 담가놔요. 그러면 쭉정이들은 다 뜨더라고요. 그리고 알토라니 같은 것들만 가라앉더라고요. 이 가라앉은 걸 꺼내서 싹스로 씨앗으로 종자로 쓰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의 그런 작업이 그냥 농사에 이르겠거니 그리고 그냥 뭐 다른 생각 없었죠. 근데 마흔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걸 인생에 비유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과연 애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뜨는 벽시인가 가라앉는 벽시인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현명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 올인하는 거? 저거 뜨는 벽시라고 봅니다. 올인할 게 따로 있죠. 정말 올인할 게 있다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남들을 후원해 가면서 살아가나 건강하게 더 오래 이런 걸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참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출세해야지 이러면서 살아오는데 40을 넘으면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출세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는 그리고 세상 속에 자기의 이야기나 생각들이 관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저는 들립자를 써서 입세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땐 출세를 지향했지만 이제 관에 들어가야 될 시기가 접어들기 시작하는 인생의 고개 언덕에서는 입세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 슬기로운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우리 노년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는 일가를 이루어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분야는 입세를 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해요. 노년에 할 일이 없는 것만큼 참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을 찾아야 됩니다. 사과나무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시간이 막 미끄러지듯 흘러가니까 급한데 급할 때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멀리 보는 생각을.
저희 아버님 이야기 한 가지 더 하자면, 저희 아버님이 큰아들을 낳을 때 서울 종묘에 와서 저 시골에 사시다가 요만한 사과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으셨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걸 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그게 언제 커서 사과를 먹겠느냐. 우리 아버님 심으셨어요. 제가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하는 게 제가 막내라는 건데, 제가 막내 그러면 다들 어리게 봐요. 일단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싫었어야죠. 제가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게 12년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뭐 어려서 간단하게 얘기니까 기억 못했겠지만, 우리 집에 봄이면은 온갖 과수나무 꽃들이 활짝 펴가지고 꽃동산이 됐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과일이 지천인 그런 과수원집 아들이었던 거죠,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거. 우리 아버님이 아마 장기적인 안목을 안 가지셨으면은 저는 아마 과수원집 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에 급하다 그래서 무조건 서두르거나 아니면 이젠 때 늦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사과나무를 심듯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자녀 대에서도 그 과일을 따는 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성가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제 가훈이 뭐였냐면은 사과나무를 심자예요.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제가 못 먹으면 우리 집 애들이 먹으면 되고, 우리 집 애들이 또 동네 애들 데리고 오면 또 걔들이 또 같이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마음 씀씀이와 자기 몸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 이 세 가지 때문에 소위 삼장이라는 걸 추구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돈 없이는 사람으로서 참 처신하기 좀 어려운 나이가 됐다라고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도 잘 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몸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 잘 써야 돼요. 주변에 특히. 이 세 가지가 어우를 때 틀림없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결국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까 기러기 아빠도 그렇고, 상원을 심었던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지금 앞으로 선택해서 나가야 될 저의 삶도 그렇고,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끝까지 리드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놓는 거고, 그 놓기 때문에 결국엔 죽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텔레비전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제가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서 좋아진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을 읽으면 애들이 책을 읽어요. 그거면 됐지. 텔레비전 봐라 마라 이거 갖고 저희도 한동안 싸웠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텔레비 봐야 되는 날은 어디 가냐? 이모네 집 가요, 우리는. 옛날에 왜 시골에 텔레비 처음 한 대 샀을 때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텔레비 보러 오듯이 저희는 그러러 갑니다. 뉴스 같은 거는 인터넷 통해서 좀 보고.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후반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날 때를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내용은 우리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제목의 그런 영화를 하나 봤어요. 내용은 좀 다르더구만 하여간 그 제목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에서 떠나야 될 때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위를 물려줘야 될 때도 되고, 갑자기 인생을 마무리 져야 되는, 아주 급히 마무리 져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말고 마무리 지는 경우도 있고요. 인생이 완성작이 존재한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미완으로 그냥 살다가 다들 가셨어요. 이전에 살았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살 분들도 영원히 미완성이에요. 언제 떠날지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삶에 대해서 숙연해져요. 그리고 세상에 무엇을 내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줘야 될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고아원이나 그 독거노인들 이런데 어려운 데를 찾아가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얼마 전에는 외국계 노동자들이 그 난 아이들만 해준다는, 이렇게 보살펴준다는, 저는 종교는 천주교는 아닌데 천주교 성당에서 운영하는 데를 갔었는데 요만한 핏덩이 같은 걸 안으니까 참 이 생명이구나, 다들 이렇게 태어나서 크는 거구나, 커서는 뭐 지가 어떻게 컸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큰 소리 뻑뻑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 들판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마치 인생이 40대가 가을 들판에 누렇게 있는 벼와 같은 것 같아서 가을 들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바람이 부니까 들판이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이 저렇게 누렇게 황금처럼 익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쭉정이들로 가득 찬 건지,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예? 예. 이제는 더 늙기 전에 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더 의미하고 싶은 인생, 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서 한여름 떼약볕에 무르익는 포도알처럼 내 인생이 40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이 무르익어서 한 잔의 아주 달콤한 포도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그런 인생으로 나이 40을 마무리하고 50, 60 그러다가 제 인생이 완결되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댁에 들어가시거든 배우자하고 남편이나 아내하고 와인 한 잔 두시고요, 인생의 포도주 무엇을 의미하며 살 것인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어져요.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